안녕하세요.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장르 문화와 관련한 비어르 난센 외 4명의 호주의 멜버른 대학 교수진이 작성한 2017년도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널명은요,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이고, 원제는 Social Media in the Funeral Industry on the Digitization of Grief. 그러니까 이 장이 문화에서의 소셜 미디어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러면서 그립은 이제 슬픔이죠. 슬픔의 디지털화. 즉 이제 슬픔은 여기서 이제 죽음을 얘기할 텐데요. 장례를 이제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있는가 뭐 그런 제목으로 멜버른 대학의 5명의 교수들이 이제 작성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장례 문화가 그 현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학자는요, 그 어떤 문서 또는 글 그런 것만 통해서 이 논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호주와 영국 또 미국에서 열린 한 4군데의 그 대형 장례 컨벤션이 있었나 봅니다. 요것에 직접 이제 현장을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조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장례와 관련된 전문가들, 뭐 이건 직접 매장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의사에 이르는 그런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분과도 이제 면담도 해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래의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실증적 측면에서 이 논문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소셜 미디어와 그 사자, 즉 이제 죽은 사람의 관계가 현대에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현대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추모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는 이제 1990년대부터 전문화된 추모 사이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이트들은 어떤 특징적으로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거죠. 즉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살아있게 되고, 그 남아있는 소셜미디어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어떤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좀 특징적인 그런 의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장례 문화란 거는 과거에는 그 어떤 망자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죽게 되면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었죠. 그러면 가정에 시신을 안치해 두고, 뭐 우리가 이제 향을 피우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되면 그 시신의 부패하는 냄새를 좀 없애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 하다가 지금은 제도적 환경으로 바뀌죠. 이거는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공식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또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형태로 현대는 이제 이렇게 장례 문화가 이 영국과 또 호주와 미국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유럽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나의 장례라는 것은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요, 어떤 마을 전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죽은 분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그런 형태로 공동체의 어떤 큰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행사로서 이렇게 치루어졌다면, 지금은 이 사망자가 발생한 그 집안에서만 벌어지는 소위 개별화 과정 또는 개인화 과정이 현대적인 추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이제 그 디지털화가 우리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망자, 즉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원래 생전에 유지했던 그 계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필이 어떻게 관리가 될 수가 있냐면, 첫째는 아마 유족이요, 그 사망했다라는 법적인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제시함으로써 계정을 아예 영구히 삭제해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망자의 계정을요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는 그러한 그 어떤 팔리시 정책을 써서 이제 망자의 계정을 이 법적 증빙 자료를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위 추모 계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마 망자가 생존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원래 유지했던
그대로로 그냥 계속 두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계정 관리자를 통해서요. 그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리거시 컨택이라고 돼 있는데 요 계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서 포스팅 같은 거 있죠. 다른 글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허용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단지 그 망자라는 망자의 이름 위에요. 추모라고 remembering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둠으로써 이분이 이제 실제로는 사망한 분이다라는 어떤 이 표시를 남기고요. 그런 가운데에 또 프로그램상에서 보면 다른 사이트하고 링크가 자동적으로 걸리는 것이 이제 방지가 되고 또 새로운 관계 맺음, 친구 맺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설정이 아예 이제 비활성화되는, 즉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는 망자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이 망자랑은 망자가 만든 계정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요, 친구나 또는 가족이 아예 망자의 이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추모의 의미로 이제 그렇게 접근해가는 요 방식을 통해서도 페이스북에서는 사자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살아있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이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계정인데 거기에 보면 뭐 에이프릴 마이어즈라는 분인데 요번에 메뉴에 보시면 remembering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기억하며라는 의미로 이제 망자의 사이트다라는 계정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가 이제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러면 장래산업, 장의산업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역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장의산업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걸 활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묘비가 있겠죠. 우리 비석이 있을 텐데 비석과 또 웹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즉 이제 바코드 같은 거와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묘비와 또 웹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3D 프린팅 있죠. 그런 이 프린터를 가지고 유골함을 이 독특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드론을 통해서도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묘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 묘지의 어떤 모습들을 다른 분들한테 즉 이제 유족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례산업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장의사, 즉 장의업자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실 거는 기능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전통적 의미에서 장의사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마을 단위에 어떤 장의사가 있었죠.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을에서 개인 단위로 치르던 마을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장례가 이제는 병원 영안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장례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별도로 있죠. 그런 곳에서 치르는 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전통적인 장의업자는 기능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데다가 디지털이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는 뭔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기능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디지털이 미친 영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의업자는 일종의 위기가 이제 도래를 했죠. 이건 전통적 의미에서의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 있는 장의업자를 얘기할 텐데, 물론 이제 현대 다른 장의업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또 경쟁 관계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존성이 상실돼 간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죠. 누가 하나가 이 어떤 마을이나 에서 누가 어떤 분이 한분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마을에 있는 장의사를 찾았죠. 그러면 그분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다 이 대행해 주시고 또 어드바이스 조언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 상실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장애업자들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미국과 아, 호주와 그 다음에 영국의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자신들의 장애 업체를 이렇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고요. 경쟁은 즉 이제 이 장애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이 인터넷상에 어떤 자신들을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요. 검색 엔진 있죠. 네이버 같은 거, 구글 같은 데에 보면은 뭔가 검색을 하면 자신들의 장례식장이 먼저 뜨도록 이렇게 이제 그 노출시키는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조금 언뜻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장의사가 전통적 의미에서 장의사가 더 이상은 개입할 필요도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장례식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는 웹 기반으로 즉 인터넷으로요. 장의사도 우리가 섭외할 수가 있고 또 장례 용품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숙박 여기 숙박이라고 그러면은 뭐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 숙박업도 이런 인터넷상에서 아예 이 장례 관련돼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예약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온갖 장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결국에는 전통적인 장례업자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웹사이트로는 실제로 보면은 데드 소셜 같은 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면은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조언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전에 망자가 죽기 전에요. 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문제를 먼저 이곳에 그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해봐야 될 일이 있죠. 그런 것들도 미리 그 목록도 한번 작성해 볼 수도 있고 또 장기 기증도 죽기 전에 이미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유언도 작성할 수도 있고 또 비디오랑 사진 촬영은 자기 장례식장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런 이 데스소셜과 같은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이 우리 장례업자들, 장의사들은 이제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가격 같은 것들 있죠. 장례 용품과 관련된 가격들도 이런 웹사이트가 여러 개 등장하면서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예전에 독점적 형태의 그 전통적인 마을 단위에서의 장례 업자들, 즉 장의사들은 그 역할이 당연히 축소돼서 현대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거의 장의사가 마을 단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아마 거의 사라진 거죠. 이제 서양의 경우도 이 미국과 호주와 또 영국의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기타 그 외에도 이제 데스소셜 외에도요 뭐 tribute.com이라든가 funeral1이라든가 legacy.com 등 또 그 외에 뭐 heaven address 뭐 이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 속에서 이 장례와 관련된 일들이 토탈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례 업체들, 장례업자들의 경우는 상당한 위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디지털 속에 존재하는 업체와 경쟁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스소셜 홈페이지가 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legacy.com이라는 홈페이지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 도입이 이제 이 장례에도 이제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장례식을요,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외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업자가요, 뭔가 자신들의 이 독특함, 자기들 사업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요, 장례식을 방송을 해주죠. 우리 장례식
장례식보다는 아마 이제 조금 그 서양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호주의 경우는 장례식장 내에 마치 그 예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예배와 같은 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해주는 곳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즉 이제 사진 같은 걸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냅챗 같은 데서 해시태그라는 그 해시태그 있죠. 샵 표시하는 거. 그 퓨너럴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장례식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이제 그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모라는 게 조금 더 경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요. 고인을 기려야 되는데 이게 사진 한 장 인터넷상으로 올라오고 그냥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형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애도 또 추모라는 전통적 개념이 점차 이제 파괴된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논란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 측면도 이제 있게 되고.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주 멀리 뭐 우리 한국의 경우도 뭐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 오는 게 힘들고 미국이나 또 이제 호주나 뭐 영국 같은 게 우리보다 더 크죠. 그러면 지역이 더 넓다 보면은 그거를 비행기를 타고 오고 뭐 기차를 타고 차를 운전해 오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런 분들도 실시간으로 이런 디지털화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구체적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얘기한 페이스북 같은 데에 생전에 고인의 그 계정을 통해서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추도할 수도 있고 또 애도를 표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즉 오랫동안 이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오비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요. 이게 이 대신 그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CARL이라는 뭐 카울이라는 로봇을 이제 참석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 로봇이 이 애도하는 그 장례식 모습들을 모바일로 전송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로봇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요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건데요. 요것이 이제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찍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찍혀진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죠. 로봇이 이제 혼자 다니면서 찍고 직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추모를 더 깊게 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섯 분의 이 호주 학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장례 문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인화, 개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점차 디지털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인이 갖고 있던 생전의 모습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일종의 긍정적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화되는 장례식이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저만 해도 격식을 따지는 이러한 장례식보다는 정말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면 상당히 이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이 공동체적인 어떤 장례 문화가 점차적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어떤 병원의 영안실이라든가 교회나 사찰 같은 데 딸려 있는 영안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별도의 장례식장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장례가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 살더라도 더 이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해체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애도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과정에 더군다나
어떤 상조회사가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로 아주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조회사가 발전하면서 개인은요, 너무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즉, 상조회사를 통해서 장례식에 조문해 오신 이 조문객들한테 음식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뭐, 음료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해지는 세상이 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식으로 어떤 상조 회사를 통해서 장례가 진행되다 보면 어떤 한 가문이나 또는 한 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서 행해졌던 전통적 의미에서의 장례 문화는 이, 이 장의회사, 이 상조회사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울이든 뭐 광주든 부산이든 간에요. 획일적으로 장례 문화가 똑같아지는 점에서는 뭔가 이런 점들은 어떤 하나의 장례 문화도 하나의 문화로서 고유성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과 비추어 보면 또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보면 오히려 고인을 쉽게 잊지 못하고 그 이 미디어 속에서 소셜 미디어 속에서든 또는 아까 얘기하는 장례식을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례식장에 실제로 참석은 못하더라도 같이 추도하고 뭐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면 그게 고인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고인을 우리들 마음속에 지워버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그 추모의 의미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디지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호주의 5분의 학자가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장래가 어떻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는가를 설명한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다른 논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